네, 안녕하세요. 국제거래법 강의하게 된 김지연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선택법이나 국제거래법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먼저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 먼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택법 선택 늦지 않았나라는 고민 다 하실 것 같아요. 재학생이신 이제 로스쿨 3학년 학생분들은 아직도 이제 선택을 못했는데 혹시 늦지는 않았나? 다른 친구들은 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강의도 수강하고 경제법이다, 지적재산권법이다 많이 준비를 하는데 난 늦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것 같고 재시생분들은 작년 성적이 안 좋았는데 내가 계속 이것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다른 법을 선택하시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환경법, 국제거래법, 학생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이 과목은 공부 시간 자체가 한 2주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시거나 지금 선택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1학기 정도의 이 시점에서 선택하시는 것은 오히려 또 빠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법 뭘 선택해야 될까?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선택형에 대한 배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학생분들이 많이 간과하는 지점이 사실 선택법 배점이 160점이면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민사법 기록형이나 형사법 공법 기록형보다는 현저히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전략 과목으로 선택법을 선택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례나 기록 같은 경우엔 표준 점수로 점수를 매기는데 공민형에서 5점을 더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선택법은 다 시작 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5점 정도 더 가져가는 것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좀 로스가 생기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회복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략적으로 선택법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과목.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뭐 어떤 걸 그러면 선택을 해야 전략적으로 내가 옳은 선택인가?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먼저 제일 대다수 학생들이 선택하시는 국제거래법이나 환경법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학생분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뭐 민법을 잘하면 국제거래법이다. 행정법을 잘하면 환경법이다. 뭐 그런 기준으로도 선택을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것은 뭐 행정법을 잘하면 환경법을 선택하는 것은 유의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안지의 구조 자체가 뭐 현출이 쉽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민법과 국제거래법 그런 것은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두 과목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에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국제거래법의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조문의 수가 환경법보다 현저히 적다. 이제 조문의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안지에 백지를 작성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그렇게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환경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문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한정적인 시험 시간 내에 그 조문을 적재적소에서 공부의 양으로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쨌든 백지가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제거래법이 조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극단적으로 좀 국제거래법의 단점은 익숙하지 않다. 너무 낯설다. 대신에 환경법은 좀 익숙하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 이 단점을 생각을 해보면 익숙하다는 건 나만 익숙한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익숙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법을 진짜 실제로 좀 잘하는 친구들은 환경법에서 고득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이제 국제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사실 잘 모르고 다 낯선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남보다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단점도 분명 국제거래법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들 고려하셔서 본인의 선택법을 선택을 하셔야 합격을 위한 길로 조금 더 나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언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걸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언제 하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집중이 안 되는 날 끝내라. 이제 근데 가장 집중이 안 되는 날이라는 말이 나 오늘 공부 안 되는데 국제거래법 할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시기적으로 학생들이 집중이 안 되는 날들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뭐 7월 말, 8월 초, 남들 다 가는 휴가 기간 또는 뭐 추석 때 이럴 때 시기적으로 집중력이 흐려지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한 10일 반나절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국제거래법을 끝내놓으면 사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건 분명히 집중력에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장 집중이 안 되는 날 시간을 들여서 투자해서 국제거래법을 끝내놓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10일 반나절인 이유는 이따 강의 계획이랑 같이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 필요한 만큼만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과목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국제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이제 한 160개 정도, 뭐 개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한 200조 정도인데 그 정도의 양을 학습을 하듯이 학부생이 공부를 하듯이 할 필요는 전혀 없으신 거거든요. 수험에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시험 직전에 내가 그 낯선 느낌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교재를 가져갈 수 있는 양 정도만 공부를 해야 된다.